지금 카눈이 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잘 지역구 대비하고 계셨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이틀 동안 140mm가 왔을 때도 저희 지역에 침수된 가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부러진 가로수 네. 등이 있었는데요. 이번 태풍은 그거보다 훨씬 더 위력이 셀 것으로 보여서 저희도 네. 긴장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정당에서 이제 현수막을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우선 현수막을 오늘 오전부터 당장 철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고요. 네. 아무튼 뭐 수원시라든가 장안구라든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협업을 해서 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조금 약해져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은 예, 아마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변호인이 나왔기 때문에 변호인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진술을 본인의 진술을 번복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어제 법정 상황 법정은 사실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기자가 직접 들어가서 들은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일단 새로운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변호사는 여기가 새로운 변호사네요. 네, 새로운 변호사. 최근 입장 번복은 검찰의 회유와 협박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검찰은 피고인 의사가 맞는지 정말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재판부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새 변호인 당신이 변호사입니까? 검찰 당신이라뇨. 변호인 측 당신은 하나님한테도 쓰는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격해지면서 고성이 오갔고 전 사임하려고 합니다. 사임하려는 마당에 검찰 조사에 부동의하라는 미션을 받고 온 거 아닙니까? 라고 검찰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미션 예의를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고성이 오간 후에 결국 퇴정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새로운 변호인은 진술이 허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나는 모르는 사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승원 의원님 네네. 또 법률위원장이십니다, 당에서. 네네. 그럼 변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혹시 뭐 바뀐다거나 이런 교체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번에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는 원래 공동변호인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그거는 한번 팩트체크를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이것은 김영태 변호사가 검찰과 재판부에 어떤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이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네. 검찰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변론권을 너무 제한하고 압박을 하고 있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법인 해광도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했고 거기에 이제 변호사도 지금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심리적 네.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 이화영 부지사를 제대로 변호할 수 있겠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그 검찰의 그 기소가 너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한다. 지금 검찰에서는 경기도청을 거의 20일 동안 상주하면서 정말 수많은 자료를 압수수색해 갔는데 그런 물적 증거랄까요? 네. 그런 증거들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재판을 진행해야지 너무 사람의 입만 보고 있다. 사실 자백이라든가 진술은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검찰 그 진술 조서를 부동의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법원에 대한 그 불만은 네. 지금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광이 네. 김성태 쌍방울 그룹 그 회사의 사회이사를 맡았다. 네. 맡은 적이 있다라는 다른 변호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변호사가 예, 예. 아니고 예, 같은 그렇습니다.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네네. 그러면은 사실 같은 법무법인이고 네. 또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선임계 낼 때 해광의 어떤 변호사님들이 거기에 이름이 올라갔는지도 확인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연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하는 지금 해광 변호사님들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해 충돌 여지는 없는지 그것들 확인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 그럼 재판부도 좀 너무 친검찰적이다 약간 이런 말씀이신 걸까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것 같고 네.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공소장이 없는 사실들과 공소장이 없는 증인들을 채택해서 이걸 1년 넘게 공방하는 게 재판 취지, 공소장에 기초한 재판에도 맞지 않다. 뭐 이런 불만을 네.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낸 것으로 그렇게 표출하고 그럼 있는 요거 한번 것 같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어제도 그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이나 변호사를 네. 바꾸는 거나 이 부분이 나는 아니다, 몰랐다,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본인이 기존에 했었던 검찰의 진술을 인정하는 기조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부인께서 언론에 인터뷰하기를 네. 이화영 부지사랑 충분한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고 네. 이제 그런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입장문이 나오고 사실 꽤 지났거든요. 네, 최근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제 이화영 부지사와 부인이 서로 잘 상의를 해서 네. 기존 변호인을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법무부 해광을 선임한 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인께서도 역할이 있는 건데 이화영 부지사와 부인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배려를 해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재판의 진행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의견서에 담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씨가 이화영이 김성태와 대질신문을 했을 때 그 당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 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 방북되도록 도와달라고 김성태에게 부탁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국제대회 이후 이걸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보고했다. 2019년 12월 부지사 퇴임 시에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 걸 이재명 대표한테 현 대표한테 지금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내용. 이거는 사실 처음에 알려졌던 건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대납을 했고 이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정도 선에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2019년 7월이 이랬고 12월이 이랬고 그리고 퇴임한 다음에 이래 했다라는 얘기까지 요 얘기는 김승원 의원님 좀 사실 구체적인데 구체적이면 보통 신빙성이 있다고들 같이 연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재판이 잘 진행이 안 되거나 삐걱거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제대로 기소를 했는지 네. 그거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쌍방울 사건을 보면 북한에 50억, 30억이죠. 하나로 치면 대략 그 정도의 돈을 보냈다는 건데 그럼 그때 쌍방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때 굉장히 쌍방울 계열사들이 주가가 부양되는 시기였거든요. 사실 주가 조작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하나의 예를 보면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가 전환사채를 그 당시에 발행하는데 299억이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든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시를 통해서 2,469억 원 정도의 시가가 되는 한 8배가 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때 네. 전반적인 걸 수사하면서 과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는 없는가 그것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김성태 회장이 그런 말도 했거든요. 지금 금감원과 검찰에서 자료를 다 갖고 가서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기소라든가 어떤 내용의 언론 보도도 없거든요. 그러면 김성태 회장이 그 갑자기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방북 대납 비용이다라고 말을 바꾼 그 이유가 본인의 주가 조작 범죄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감추기 위한 아니면 축소시키기 위한 실제 있지 않았음에도 본인의 주가 조작 혐의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뭔가 네, 그런 동기가 허위를 있는지 끌어들였다. 예, 그것까지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있나 없나를 네. 재판부든 국민에게든 그걸 보여드려야 수사 결과를 보여드려야 네. 설득도 되고 네. 과연 이런 자백에 가까운 진술들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면도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들 보면 굉장히 고위직 검사 출신들이 많거든요. 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김성태 회장이 주가 조작을 하면서 혹시 향후 있을 검찰 수사를 대비하거나
수사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을까. 공동 책임으로 만들어버리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네. 그런 것도 사실 봐야 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의견서에 나타난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협박하는 어떤 내용이냐, 뭘로 협박을 하느냐, 방금 말씀 중에 좀 나왔죠. 김성태는 이화영이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김성태 본인이 과거 이재명의 재판 당시 재판부에 로비를 한 사실,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했다라는 부분이 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낸 의견서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김승원 의원님, 네. 이 내용을 그러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이걸 협박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게? 지금 김성태 씨와 검찰은 한 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성태 씨는 예컨대 이제 그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송금도 네. 가장 가벼운 외국환 관리법으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법정형이 뭐 1년 이하인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를 국부 유출이라든가 이런 거로 보면 네. 무기라든가 몇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엄한 범죄로도 기소할 수 있는데 네. 가장 약한 것으로 기소한 것에 비추어 봐서는 김성태 회장과 검찰이 어떤 그 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만약에 김성태 네. 회장이,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막 네가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할 거야라고 해도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협박의 권위가 없는 거잖아요. 협박의 힘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김성태 회장도 지금 검찰과 함께 이화영 부지사를 계속 압력을 나의 네. 진술에 맞추라라고 압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 내용은 저도 처음 보는데 네. 사실은 그 여부는 뭐 검찰에서도 이제 알게 된 이상 또 아마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불법이라고 볼 만한 내용들은 아직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서 네.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했고 그건 한번 수사 결과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들 의견서에 사실 그 300만 달러 말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지금 새로 나온 재판부에 내가 이재명 대표 대신 로비를 했고 뭐 돈을 댔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한테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공개됐을 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내용인데 이게 의견서로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 이걸 오픈을 한 건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정도 그냥 그 김성태 씨가 저걸 얘기했다는 거는 검찰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에 대한 수사는 이미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뭐 검찰에서 그에 대한 뭐 결과라든가 아니면 그 내용이 없는 거 봐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 누가 진짜 범인인가는 그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수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대북 송금 관련되어서 쌍방울 계열사가 얻은 수익이 2천억 이상이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과연 그 불법 수익이 유지가 될지 어떻게 될지를 검찰에서도 한번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행 책임 여가부 전북도 대회 뒤 일단 잼버리는 끝내야죠. 잘 끝내고 그 뒤에 대대적으로 감찰할 전망이다라는 건데 저희 MBN 취재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 얘기로는 여가부는 지금 현재 무능한 부처로 평가가 된다. 행안부에 맡겼다면 이렇게까지 됐겠느냐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다라는 건데 김승원 의원님. 네. 김현숙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가부 폐지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좀 해보는데요. 네. 우선 김현숙 장관은 그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1년 전부터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 준비 잘 하셔야 된다,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뭘 했는지 아마 회의록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같이 행안부, 문체부, 여가부 장관이 이제 공동위원장이신데 어떤 회의를 했는지 아마 기록도 지금 잘 안 남은 것 같고요. 마지막에 계속 논란만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그 대통령께서 여가부 폐지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과연 그럼 중앙정부나 대통령실 책임은 없겠는가. 항상 우리가
이태원 참사라든가 혹은 청주 오송사고 보면은 가장 약한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을 항상 먼저 감찰하고 그다음에 수사하는 그런 패턴이 이번에도 또 가장 약한 부서인 여가부를 감찰하고 또 폐기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수순인 것으로 보여져서 중앙정부나 대통령실도 좀 같이 반성해야 될 점은 반성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